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남친 속마음을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회피형은 감정 표현과 의무, 책임, 갈등을 두려워해서 속마음을 숨기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의 내용 그대로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제가 궁예도 아니고 타인의 마음을 100% 예측할 순 없죠. 하지만 회피형이 이런 말 할 때 사실 이런 뜻이더라 라는 높은 확률의 예측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덜 싸우고 덜 불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잠수 탔다 나타나서 다시 잘해줌. 가끔씩 하루에 몇 시간 혹은 며칠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 그러다 다시 연락 와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잘 대해주는겨. 이게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회피형은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도망가는 습관이 있어. 이게 회피형의 자기 진정 전략인데 누구한테 기대거나 털어놓는 대신 고립을 선택해서 감정을 정리하는 거. 잠수 기간엔 혼자 쉬었거나 친구들이랑 놀면서 기분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나서야 여친 어떻게 지내려나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 연락 오는 건 내 감정 다 정리됐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서 이제 괜찮아졌어 이거야. 여친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자기 스트레스와 감정부터 정리하고 와야 가능했던 거지. 여친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고 거리감 느껴져서 서운하겠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주기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또 싸움이 되고 그럼 또 잠수 타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벌어져요. 둘, 사귀는 중에 혹은 썸 잘 타다가 갑자기 친구로 느껴진다 이래요. 뭔 소린가 싶고 황당하잖아. 이건 초반엔 분명 설렘이 있었어. 근데 갈등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우린 안 맞는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은 거지.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감정도 설렘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피형은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보통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아무리 원하는 걸 호소해도 거절당하거나 제발 침해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침해당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갈등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없이 자라면서 결국 기대보다 포기에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안 맞는다 싶으면 맞춰보려 하기보다 그냥 도망치고 접어버리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셋, 그냥 그만할까? 이 말은 진짜 헤어지자는 게 아니죠. 확신이 안 느껴지고 뭔가 나보고 변하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변하긴 너무 힘들다. 지금 이 갈등 그냥 묻어두고 만나면 몰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죽겠다. 회피형은 평소에 자기 감정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속에서는 꽤 많이 쌓였다는 거야. 물론 나중엔 습관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나 변하라고 좀 그만하고 이 문제 그만 파고들고 만나려면 파고드는 거 멈춰. 이거 더 파고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나는. 이 말인 거지.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관계를 위협하는 말로 반응해.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만 파고들어라. 나보고 변하라고 좀 하지 말아라. 그냥 이대로 만나던가 이 이상 들볶으면 나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태도조차 바꾸고 싶을 거거든. 진짜 피가 마르지. 넷, 너가 나 많이 사랑해주는 거 알아. 근데 난 그만큼 못해줘서 미안해. 이 말 자책처럼 들리지만 나는 너가 준 만큼은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나 만나려면 내가 주는 만큼만 받고 불만 없어야 돼. 내가 주는 이상을 요구할 거면 나 부담스러워서 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너가 해주는 사랑이 좋긴 해. 근데 나한테도 요구하니까 난 그렇게는 못해. 받은 게 있으니 논리적으로는 돌려줘야 한다는 네 말이 맞지만 나는 받는 건 받아도 그만큼 주지는 못한다 이거야. 받은 만큼 주는 것. 감정적 책임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부담이 빡 오는데 회피형은 이런 부담에 취약하거든. 나는 그만큼 줄 자신이 없다. 나는 이만큼까지 못하니까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라. 요구하는 거 괴로워 죽겠다. 부담된다. 힘들다. 이런 속마음이 깔려있는 거. 다섯, 보고 싶단 말을 잘 안 해. 회피형은 일상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꽤 차 있어. 사람 상대하는 걸 기빨려 한다고. 근데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피로가 누적돼 있겠지. 근데 여친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럼 보러 와 이래버리잖아. 그게 부담인 거야. 말에 책임이 따라오는 게 싫은 거지. 보고 싶은 감정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말하면 행동해야 되니까.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나가서 애정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 그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잘 말 안 해. 그걸 표현했을 때 따라올 부담을 피하는 거야. 여섯, 갈등이 일어나면 그만하자, 끝내자, 이래. 회피형은 갈등 상황 자체를 공포로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갈등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도 거의 없어. 목소리 높아지고 감정 올라오면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지. 그래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그만하자. 이건 진짜 이별하자는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벅차.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순간을 피하려는 방어 반응에 가까워요. 끝내자는 말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 너무 무서워. 더 못 견디겠어. 이 말에 가까운 거야. 그 말 한 뒤에 다시 연락 오는 이유? 그때는 진짜 여친을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튄 거야. 문제는 상대방은 헷갈린다는 거지. 언젠가 진짜로 이별할 때도 똑같이 그만하자 하고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 이 말이 오늘만 피하고 싶은 건지 진짜 끝내자는 건지 매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7. 연락 계속 씹다가 갑자기 술 먹고 연락 온다? 이건 딱 회피형이 감정을 억눌러 오다가 술 먹고 방어 기제가 풀리면서 터지는 반응이야. 보고 싶었던 감정을 몇 달이고 꾹 눌러놨다가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그 억제가 무너진 거지. 그래서 갑자기 연락 오는 건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야. 진짜 엄청 용기 낸 거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억눌렀을까? 회피형은 보통 어릴 때부터 중요한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이나 욕구가 무시당하거나 자기 영역이 계속 침해당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좀 바뀌어라 이런 말하면 예전 침해당했던 상처가 확 올라와. 그게 너무 괴롭고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지. 다시 침해당하며 자신을 잃는 느낌, 그 두려움, 정서적 교류나 감정적인 돌봄?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 받고 싶다고 하면 좌절만 당했던 기억뿐이라서 이제는 그 감정 자체를 안 느끼려고 봉인해버린 거야. 애인이 감정적으로 다가올수록 그 오래된 상처를 숨겨둔 딱지를 계속 헤집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게 너무 버겁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초반에야 숨기고 흉내낼 수 있지만 사이가 깊어질수록 숨길 수도 신용으로 때울 수도 없거든. 타인의 감정을 감당할 그릇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 무게를 감당하려 하면 그릇이 깨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지. 게다가 거절당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 중요한 사람,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안 당하려고 감정과 관계 자체에 거리 두는 게 기본 반응이 된 거야. 또 상처받을 바엔 거리 둘래. 근데 외로워. 사람이 필요해. 근데 가까워지면 무서워. 이게 회피형이 사랑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 가까워요. 감정을 회피하는 이유도 느끼면 아프니까. 애초에 감정을 덜 느끼면 좌절도 덜 경험하고 거절도 덜 아프니까. 그래서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러면서도 인간이니까 외로움은 느껴. 그래서 연애는 해. 근데 마음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적고. 그러다 술이 그 두려움을 살짝 마비시켜주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답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거기서 말폭탄, 감정폭탄 던지면 다시 바로 숨는다. 얘가 3마디 했을 때 내가 30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껍질 더 두껍게 닫아버려. 더 안 나와.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으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말 많이 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강제로 책임지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런 부담이 누적되면 반드시 도망가. 몸은 곁에 묶어둘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어차피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회피형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무게로 다가가야 돼. 진짜 피곤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선 그냥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만나는 걸 어떡하겠어. 감수해야지. 회피형은 소라게야. 부담 게이지가 차면 바로 껍질 안으로 숨어. 8.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회피형은 마음이 상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 지금 서운해 이런 말 잘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둘 사이 거리감을 강조해서 약간의 위협, 협박처럼 말하죠. 결혼도 안 했잖아 라는 말 뒤에는 내 마음 좀 알아줘.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의 감정 섞인 경고가 들어있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날 변화시키려고 해? 왜 자꾸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자기 경계를 세우는 거죠. 한편으론 또 나는 너한테 꽤 기대했는데 너는 결국 내가 살아오면서 자주 느꼈던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애착 상처를 돌려주겠어. 정서적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회피형의 방어 반응인 거죠. 9. 난 노력할 자신 없어. 이건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단 너를 만나려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못 감당하겠다야. 정확히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기엔 너무 괴롭다 이거야.
여친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 저사양 컴퓨터에 엄청 고사양 게임을 돌려서 내부가 녹아버릴 것 같은 부담이다 이거야. 회피형은 감정, 정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약해서 반복되는 갈등이 쌓이면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쪽으로 포기하고 튀고 싶어져. 회피형은 정서 조절과 갈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친이 쉽게 설명해줘서 방법 자체는 머리로 이해했다 쳐도 실행을 못하겠다 이거야. 실행한다면 노트북에다 고사양 게임 돌려서 노트북 녹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 노력할 자신 없다는 말은 요구하는 걸 실행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고 싶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절하면서 만나자면 만나긴 해. 분명 나를 밀어냈어. 근데 내가 찾아가면 나와. 전화하면 받아줘. 심지어 잠도 같이 자. 이럴 때 헷갈리잖아. 날 밀어내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건 책임과 부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 회피형 입장에서는 여친이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그걸 맞추는 게 버거운 거야. 여친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책임, 의무, 요구, 관계 안에서의 부담, 이게 싫은 거지. 그래서 내가 싫어졌어? 라고 물으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건 아니야 이럼. 단순하게 말하면 책임, 의무 없이 변화라는 압박도 안 느끼면서 만나고 싶다 이거지. 갑자기 욱하면서 성질낸다. 회피형은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해. 근데 이상하게 화는 낸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논리도 맞고 상황도 맞고 감정도 틀린 게 없어. 근데 그게 문제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인정하면 변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거든.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 경험이 적어서 말로 잘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여친이 맞는 말에도 인정을 잘 안 해. 널 말로 어떻게 이기겠냐. 네 말이 다 맞다 쳐. 이렇게 비꼬면서 넘기지. 그 순간 느껴지는 건 수치심, 열등감. 그래서 갑자기 욱하고 터져 나오는 거. 감정 폭발과 헤어짐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해서라도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 현실적으로 회피형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헷갈리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져. 언제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거든. 계속 사랑에 목마른 느낌을 받지. 그래서 안정형이었던 사람도 불안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야기가 100% 맞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남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보신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민하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연애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